이번 시간에는 사설시조 님이 오마하거늘이라는 작품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1학년 천재 교과서에 실렸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학교생들이 굉장히 익숙하게 다뤘던 작품이고요. 그래서 내신 문제에서는 구석구석 내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작품은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작품 속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설 시조이기 때문에요. 얘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바로 초장, 그리고 중장, 그리고 종장 이렇게 세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종장의 첫 어절은 몇 글자? 3음절, 세 글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설시조 또한 정형시로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평시조이든 사설시조이든 연시조이든 시조라는 갈래에는 3장과 그리고 종장의 첫 어절이 세 글자라는 형식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정형시로 가면 됩니다. 근데 평시조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장들이 대체로 몇 음보로 되어 있습니까? 세 글자, 네 글자, 혹은 네 글자, 네 글자, 3, 4조, 4, 4조의 4음보율을 가지고 있죠. 이해됩니까? 4음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음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음수율을 확인해야 됩니다. 다시, 음보는 학생들이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음수율을 가지고, 즉 글자 수를 가지고 사음보를 판단해야 됩니다. 사설 시조는 사음보인데 이 시조는 사음보 율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판단한다? 글자 수가 몇 글자씩 되어 있느냐. 이해됩니까? 이렇게 해서 네 글자 네 글자 혹은 세 글자 네 글자의 구조가 되어 있으면 사음보가 됩니다. 초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니까 4, 3 문제가 되지 않고 4. 그런데 뒷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섯 글자로 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학교에서 쌤들은 이 부분이 초장이 사음보이다 혹은 사음보가 아니다. 둘 다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쌤들이 초장을 어떠한 음보로 보는지 혹은 사음보로 보는지 아니면 사음보가 아니다고 보는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언급이 없다. 그러면 초장은 대체적으로 사음보로 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사음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글자 수를 통해서 음보를 판단한다라는 그 핵심적인 원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중문에 나가서 대문에 나가 그리고 지방 위에 치달 앉아. 예전에는 집들이 보면은 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문, 중문, 대문으로 나가 문지방에 위에 치달 앉아 이수. 손으로 이렇게 멀리 보기 위해서 해를 가리는 장면을 이수한다. 그리고 가액하고 오는가 가는가 건너 산을 바라보니 검은 듯 흰 듯한 것이 서 있는 거야. 검은색과 흰색 삿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우리 님일 수 있는 거죠. 흰색의 옷이기 때문에 서 있거늘 저것이 바로 님이로다 생각해서 화자는 버선발로 품고 손에 쥐고 이렇게 달려가는 겁니다. 행동이 나타나죠.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다? 화자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정서?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이렇게 버선발을 들고 뛰어가는 장면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행동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나타내는 것을 무엇이란다? 인물의 심리가 간접적으로 제시되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견비님비, 님미구미, 천방지방. 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의태어입니다. 의태어들. 그래서 요즘은 쓰지 않지만은 예전에는 뭔가 좀 왁자지껄하게 움직이는 장면들을 이러한 의태어를 통해서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증대 마른데 가리지 않고 월렁중창 우당탕탕. 이 뒷부분에는 뭐냐면은 뒷부분에 월렁중창. 요거는 뭐냐면은 시적 화자가 뛰어가면서 나는 의성어 소리가 되는 거죠. 앞에 거는 의태어, 뒤에 거는 의성어. 묶어서 뭐라 그럽니까? 음성 상징어라 그러죠.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마찬가지 화자의 행동이 나타나고 이러한 행동은 화자의 무엇을 나타낸다? 정서를 나타내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월흥중창 건너가서 정에 있는 말,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말이겠죠. 마음속에 간절한 님에 대한 그리움 하려고 했는데 곁눈질로 바라보니 작년이죠. 작년 7월 사흘에 발버벗긴 주추리 3대. 주추리 3대가 실제적인 거죠. 얘는 실제고 실제이면서 얘를 화자를 착각하게 만드는 대상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처음에는 검은 듯 흰 것이 서 있었는데 이것을 님으로 착각했던 거죠. 근데 실제로는 주출이 3대. 주출이 3대는 그냥 옥수수와 비슷한 그리고 그 시골에 가면은 있는 어떤 풀도 아닌 혹은 나무도 아닌 그런 것을 보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는지까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살뜰이도 나를 속였구나. 자, 이 부분이 논란이 됩니다. 자, 보세요. 철수는 참 동생을 살뜰이도 챙겨. 이렇게 말했을 때 살뜰이라는 말은 긍정적 의미입니까? 부정적 의미입니까? 그렇죠. 긍정적 의미로 쓰이는 거죠. 살뜰이도 챙기다. 그런데 이 문맥에서는 지금 살뜰이라는 부분, 이 자리에 이렇게 긍정적인 말이 와야 됩니까? 부정적인 말이 와야 돼. 부정적인 말이 와야 되죠. 아, 저놈의 자식이 나를 속였구나.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긍정적인 말이 나왔다는 거야. 즉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과 다르게 정반대의 말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로 한다? 반어법이다 라고 합니다. 살뜰이도 나를 속였구나.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는 다른 시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을 특정한 자연물을 통해 착각을 하고 그 자연물 때문에 화자가 어떤 엉뚱한 행동을 하는 장면들이 그려집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장면들 속에서 우리가 항상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해악성이라는 겁니다. 해악성.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떤 TV에 있는 개그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유머 코드 그런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지만 화자의 행동이 과장되어 나타나고 그 과장되어 난 행동이 화자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해악적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해악적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곳에서 풍자라는 개념을 들어가면 안 됩니다. 풍자라는 개념은 반드시 뭐가 내재되어야 되냐면 바로 비판적이라는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특정한 대상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시를 썼습니까? 저 찐따 같은 녀석 이렇게 뭔가 좀 비속어를 사용해서 뭔가 사람을 비판하기 위한 의도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해악적인 면이 나타난다 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풍자라고 했으면 그때는 오답으로 처리합니다. 그렇지만 해악뿐만 아니고 풍자 이 두 가지가 나타날 때 우리는 문학의 어떠한 미가 나타나느냐 라고 했을 때는 이 해악성 때문에 골개미가 나타납니다. 골개미. 다시 볼까요? 풍자일 때도 골개미, 해악적일 때도 골개미. 그렇기 때문에 풍자가 아닌 해악을 통해서 이 문학의 어떤 미적 범주가 골개미로 형성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종정으로 봅시다. 모처라라는 감탄사입니다. 아이고나 맙소사 이 정도의 시라고 보면 됩니다. 밤이니까 망정이지 행여 낮이었으면 남들이 나를 보고 웃을 뻔했구나. 혹은 내가 남들을 웃길 뻔했구나.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 풀이 부분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사설시조이고 정형시 화자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정시고 연정적이라는 것은 사랑노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타나고 해악적인 것은 어디 특히 중장에서 나타났죠. 중장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밥을 지어 먹는 모습에서 우리는 여성적인 화자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사랑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또한 여성적인 화자로 볼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열거법을 통해서 행동이 열거가 나타났죠. 그리움이 나타나고 의성어 의태어들을 묶어서 뭐라 한다고? 음성 상징어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문제로 봅시다. 첫 번째, 대화체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여러분들 대화체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냐면은 구체적인 청자가 있어야 됩니다. 서정주의 추천서와 같이 향단아 그네줄을 밀어라 향단아 구체적인 청자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X가 되고 중장에서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죠. 이 시의 시상 전개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 방식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 이 글의 전개 방식.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처음에는 먼 곳에서 우리 님이 온 거로 생각해서 그곳을 찾아갔는데 가보니까 어때? 뭔가 정말 만나서 님에게 내가 사랑에 타고 있다라는 말을 정말 던지려고 하는 그 찰나에 내가 쏟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시간이 되면서 어떤 시적인 상황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자의 심리 변화가 많이 드러나죠. 근데 처음에는 실망감이면 처음에는 뭐였습니까? 기대감이었죠. 기대감에서 그리고
실망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허탈한 이런 순서로 가면 됩니다. 심리 변화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독자에게 생동감, 특히 생동감은 뭘 통해서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나타났죠. 그러니까 위에 거는 X, 밑에 거는 동그라미 X, 그 생동감이 드러난다. 그리고 중장의 사설 시조죠. 사설 시조의 표현을 통해서 산문 정신이 드러난다. 적습니다. 산문 정신이라는 것은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구분해야 되는데요. 사설 시조는 조선 후기에 나타납니다. 조선 후기가 되면서 문학의 작품들은 대체로 길어지는 장편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특히 사설 시조 또한 그러한 장편화의 과정에 따라서 초장 혹은 중장이 길어지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문학의 장편화라는 개념은 사용을 할 수 있지만은 이 글은 엄연한 시조, 운문의 갈래입니다. 운문의 갈래를 가지고 산문 정신이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산문이라는 것은 스토리를 통해서 사건의 전개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산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갑니다. 산문이라는 것은 인물, 사건, 배경 이 서사적인 요소가 드러나야 되는데 이 사설시조 길어지는 부분을 통해서 서사성이 드러난다라는 말로 대치를 하면 그 부분은 틀렸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산문정신이 드러난다는 X 그리고 일직점은 이목을 기다리고 있고 화제 정사가 행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시어들이 굉장히 일상에서 우리가 쓰는 시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현재 어떤 21세기 언어가 아니고 한 100년 혹은 200년 전의 어떤 표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소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그 당시의 일상적인 언어를 표현했고 그리고 의성어와 위트어라는 굉장히 감각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장과 중장, 종장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시간적 흐름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살뜰히도 나를 속였구나. 그 부분에서 반어적인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 반어법은 일부 학교 선생님들은 인정하기도 하고 인정하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그 부분은 학교 선생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정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하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